네, 자, 마감 이제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종목 긴급 처방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에서 박우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낙폭을 좀 크게 키우고 있는 시장인데요. 일단은 오늘 또 종목을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 스틸인데 4월 7일에 제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철강 업종들 흐름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대창 스틸도 오늘 목표가를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습니다만 대창 스틸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갈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4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4월 초에 말씀을 드릴 때 목표가로 제시했던 가격이 4,000원이었고 금일이 이제 4,420원까지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사실 좀 단기에 좀 많이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일 일단 시장도 좋지가 않고요.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도 워낙에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 조정을 거치고 있다 보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금일 한 1% 정도 상승으로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은 금일 대량 거래가 좀 발생을 했고요. 다만 여전히 오늘 이제 급하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는 수준이라서 사실 뭐 당장 올라가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오늘 발생한 이 거래량이 좀 소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고요. 다만 일단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추후에 다시 한번 좋은 매수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 또 한번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좀 챙기고 가보자. 대창 스틸에 대해서 좀 이익을 어느 정도 실현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 기점을 좀 잡아보자라고 대창 스틸에 대해서 좀 수익 실현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네. 제가 뭐 지난주 이제 매주 수요일에 나오다 보니까 사실 지난주 수요일도 생각해 보시면 장 되게 안 좋았거든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또 집중이 됐던 날이 지난주 수요일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금일도 그런데 근데 사실 이런 장에서 종목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찌됐든 시장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일정이 있는 주식들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은 소외되어 있지만 좀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네온테크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초정밀 절단 장비 기업이고요. 관련돼서는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산업군을 보던 간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1위를 하는 그러한 영역이라면 더 좋겠지만 어찌됐든 국내에서 1위 탑티어의 그러한 지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항상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상 이 회사는 이제 그러한 이제 동사의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초정밀 절단 장비 관련된 사업부보다는 오히려 이제 드론 관련돼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회사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한 7개 정도의 그런 정부와 이제 같이 드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정부의 드론 산업 장려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일단 시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기술력도 일단 국내 기업 중에서는 가장 수준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드론 관련돼서는 내일부터 일정이 하나가 있어요. 드론 쇼 관련된 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같이 좀 불투명한 시장에서 한번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자회사로 KYS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KYS라는 회사는 산업용 로봇을 다루고 있는 회사인데 이 KYS가 이제 동사랑 합병을 진행을 했고요. 100%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합병 진행 과정에서의 비용 처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에 반영이 된 게 없는데 이 회사가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올해부터 2021년부터는 온기로 온전하게 실적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실적도 확연한 좀 개선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 현재 4,000원대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뭐 충분히 늘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5,000원 잡고요. 손절가 3,5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한국내화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전반적인 시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회복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철강, 조선. 이틀 전에 조선이 강했고 어제는 이제 철강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일 시장은 보시면 이제 여행주들이 또 올라오고 있어요. 즉 어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곳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또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언급을 안 했던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전일 3% 이상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원자재 가격의 상승, 거기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우러지면서 현재와 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철강이나 내지는 건설 그리고 중공업 이러한 산업군이 올라왔을 때 가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국내화는 그러한 종목에 속하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내화물을 다루는 기업입니다. 이 내화물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재련소라든지 어떤 이제 제철을 다루는 그러한 고열에 견디는 그러한 물질을 우리가 내화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내화물 수요는 당연히 이제 철강 산업이나 내지는 제강 산업, 시멘트 산업, 중공업 산업 이러한 쪽에 올라오게 되면 가치 수요가 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기 회복의 프레임을 갖고 보고 있는 이러한 주요 시장의 섹터들과 실적의 궤를 좀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앞서 언급드린 네온테크와 마찬가지로 합병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자회사가 추가적으로 합병을 해서 지분을 수합하는 소위 이제 삼각합병 형태의 합병 이슈가 있는데요. 이 합병하는 회사는 건설 쪽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내화의 기존에 있던 특수건설사업부와 시너지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건설 산업 역시 앞서 언급드린 철강, 조선 그리고 해운 이러한 섹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또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러하기엔 최근에 사실 관련된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좀 덜하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한 눌림목 자리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일단 단기적으로 4월 초에 기록을 했던 5,200원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200원 선 잡고 좀 짧게 보는 그러한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내일장 그러면 두 분께서는 어떤 유망주를 보고 계신지 유망주와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저희가 또 공매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계속 공매도를 조심하자, 공매도 대비 조심해야 될 종목들 리스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공매도를 앞두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실 예. 이제 공매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공포심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정말 상담을 해보면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예전에 공매도로 많이 좀 고통받던 그런 기업들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 또 대체 잔고가 최근에 늘어나거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우려감들을 많이 표출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매도는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꺾이고 나서 뭔가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하락을 가속하는 거지 공매도 자체가 증시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한국보다 공매도가 더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가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공매도가 금지가 안 된 국가가 연일 최고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공매도가 금지가 풀린다고 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350개만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려감을 표출하실 필요는 없겠고 다만 이제 악재가 나오거나 뭔가 좀 안 좋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가가 더 하락폭은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다시 한번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실적 전망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반기가 안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단지 그냥 대체 잔고가 많고 옛날에도 공매도 많은 기업이니까 이건 빠지겠지. 또 언론 기사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저는 네.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네. 기업들이 무조건 나온다고 볼 필요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대차가 만약에 최근에 반도체 이슈 때문에 공매도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많이 나와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반기에 개선되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공매도 때문에 더 빠진다면 하락폭이 나온다면 그거는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공포감 갖지 마시고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공매도가 아무리 많아도 네. 결국 성장하는 기업은 그걸 뚫고 가는 거고 아무리 그 공매도가 없어도
못난이 기업은 반드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는 알겠습니다.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공매도가 재개돼도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일까요? 어떤 종목이세요? 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솔루스 첨단 소재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2차 전지 그 전지박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SKC도 사상 최고가를 좀 간 것처럼 이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성장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매출이거든요. 근데 매출액이 전지박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냐? 전지박 이제 공장을 초기에 가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게 후발주자로 좀 뛰어든 업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양산에 대한 경험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미스된 측면이 있지만 유일하게 지금 유럽에 이 동박 그 전지박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여러 업체들에 좀 납품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2차 전지 쪽에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주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가격 매력도 있는 기업이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 또 한 네. 가지가 OLED 소재도 만듭니다. 이 유기 소재를 만드는데 삼성이 QD OLED TV를 출시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 정도에 나온다면 대형 OLED 쪽으로도 납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본다라면 OLED 소재 쪽에서도 한번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둘 다 전방 산업이 다 좋거든요. 이런 산업에서 성장을 하고 있고 1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실적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솔루스 첨단 소재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염승환 부장께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를 유망하게 보자라고 하셨고 송재호 고수께서도 같은 업종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관련해서 신흥 SEC라는 기업이고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 좋은 기회라서 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이제 각형 어셈블리, 네, 캡 어셈블리를 만든 기업인데 이제 삼성 SDI에 주고개서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폭스바겐 이제 파워데이에서도 밝혔듯이 향후에 대해서 이 각형 배터리 셀로 교체해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수혜가 될 걸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가 유럽 그 헝가리 쪽에 그 증설을 계속 단행하고 있는데 동사도 거기에 따라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 5기 정도까지 이제 증설하고 올해는 한 6기, 7기까지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동이 정상화된다면 매출면이나 실적면에서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다른 어떻게 보면 배터리 소재 기업의 어떤 밸류로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싼 구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성장성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레이시아, 천진, 서양 중국 같은 그런 쪽에서도 이제 그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동률이 이제 개선된다는 점은 결국 이제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가동과 증설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고요. 향후에 뭐 다른 이제 BMW라든지 벤츠 이쪽에서도 이제 각형으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상승이 이어질 걸 보고 있고 또 삼성 SDI가 만약에 미국에 아마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 네. 부분도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6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한 4만 7천 원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다 2차 전지 업종군 내에서 또 종목을 꼽아 오셨습니다. 신흥 SEC, 송재호 고수의 종목까지 들어봤네요. 자, 오늘 장 마감 전략 두 분과 함께 이어가 봤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